공무집행방해 사건, A. 술김에 경찰을 살짝 건드린 건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실무에서는 아무리 가벼운 혐의라도 구공판으로 넘어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6일 밤 지인과 술을 마신 진재황 씨는 귀갓길에 언쟁을 벌이다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재황 씨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재황 씨는 술에 취해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순찰차에 탔다가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차문을 붙잡는 등 제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귀가를 유도하기 위해 손을 잡자 이를 강하게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약 1시간가량 상황이 지연되었고 재황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이 깬 재황 씨는 이 정도로 처벌까지 이어지겠나 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과 달리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비로소 상황의 무게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황 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선처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폭행의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진술서와 CCTV 등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고 재황 씨의 행위가 단순히 손을 뿌리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영상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폭행의 위력의 정도가 현저히 낮았다는 점과 함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주변인의 선처 탄원서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의 수준과 양형 감경 자료라는 법적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설명하며 선처를 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23년 9월 5일 대구지방법원은 재황 씨의 행위를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런 대응 없이 재판에 임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흔히 폭행 사건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권력 침해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초범이고 행위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자신이 지은 죄보다 큰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처음부터 구공판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신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해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선택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